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블루베리에 사용하는 살균, 살충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하고 똑같은 거 구매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원리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내가 이런 제품을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제품보다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 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 원료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거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용 기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분이 다르더라도 작용 방식이 같다면 같은 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구매하셔봤자 중복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큰 도움은 안 되고 지출만 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 기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 이거 BTW. 이거는 주 원료가 BT균인데, 이 BT균을 사용을 하지만 얘는 미생물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살균제하고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미생물 제제는 원래 살균제하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얘는 살균제와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비티균 자체가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비티균이 만들어낸 단백질 결정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해충이 섭취를 하면 소화를 시키면서 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 트러블을 일으켜서 이제 해충이 죽게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미생물 자체의 기능보다는 미생물이 만든 걸로 인해서 살충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살균제와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섭식독이에요. 그래서 먹여서 죽이는. 그런데 얘는 하충박사 프리미엄, 얘는 고삼 추출물이 원료예요. 고삼 추출물이 어떤 독이냐면 얘는 접촉독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접촉을 하면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섞여 있는 거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저는 단일 성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섞여 있는 것보다는 단일 성분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단일 성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은 있지만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촉도그라 서로 얘와 다른 작용 방식으로 작동이 돼서 해충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프리반골드, 얘는 오렌지 추출물이 원료인데 오렌지 추출물 오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오일류의 효과는 오일이 도포를 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또 얘는 또 살균 효과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거고, 뭐 농약방에서 제가 친환경 재배를 하는 걸 아니까 추천을 해준 건데, 뭐 나름 상도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좋다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 대체할 만한 효과 좋은 걸 아직 발견 못해서 그래요. 물론 뭐 싼 걸로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니모일 같이 효과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니모일이 대부분 용량이 많이 들어있는 그 유기농업자재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모일보다는 얘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고, 먹여서 죽이고 접촉해서 죽이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고 이런 원리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것보다는 단일 성분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사용하는 게 살균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산화염소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 중에 원탑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제가 이 이산화염소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찍으면서 저번에 뭐 50% 사용했네, 70% 사용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100ppm까지 사용을 해봤어요. 어린 묘목이나 성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리고 100ppm 정도면 엄청난 살균력이에요. 솔직히 얘는 한 20ppm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100ppm은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작물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실험을 해보려고 사용을 했던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살균제로 사용을 하지만 얘를 좀 함량을 높이면 벌레도 죽여요. 그래서 벌레를 이제 죽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대놓고 죽일 수는 없기도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해충을 약하게는 만들어요. 약하게는 만들기 때문에 뭐 이걸 한번 뭐 한 100ppm씩 살포를 했다가, 그리고 바로 살충제 한번 또 살포하고 그러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살충 효과도 있는데, 문제는 얘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이산화염소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그 사용하는 이산화염소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섞어야 될지 그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농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전장비로 확실하게 구비를 하셔야 돼요. 이산화염소가 뭐 공기 중에 다 기회가 되고 발암 물질도 없고 뭐 잔류 농약 검출해도 뭐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날 살포를 하고 그날 수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도 다 씻겨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고농도의 ppm을 사용을 하면 들어 마셨을 때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저는 눈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페이스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이제 좀 그런 안전장구를 좀 착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사용을 할 줄 모르면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ppm 계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리긴 했는데 ppm 계산을 잘못 하셔가지고 너무 고농도, 이제 실험 영상에서는 200ppm까지 살충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제가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100ppm까지 실험을 해본 거였고요. 그런데 이거를 효과가 좋다고 해갖고 원액으로 그냥 확 뿌려버리면 나무 죽입니다. 블루베리 나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액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ppm 농도를 일단은 확실하게, 내가 500ppm, 1000ppm 한번 사용해 볼까? 라고 해서 한 그루만 실험해 봐야지 하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다 뿌려볼까? 효과 있나 확인해 볼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100ppm까지는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100ppm까지는 제가 해도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고농도는 좀 저도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원액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100% 죽습니다. 물론 효과는 좋겠고 뭐 벌레도 금방 쐐기도 잡아요. 그 정도는 쐐기도 잡지만 100ppm 이상은 함부로 실험해보기 전에, 실험 결과를 얻기 전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근데 주 원료는 살충보다는 살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100ppm도 살균인 작용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가끔 블루베리 화분에 버섯이 피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섯이 한번 뿌렸는데 그냥 완전히 씨가 말라 버렸어요. 그 정도로 다 죽어버리니까요. 굳이 100ppm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50ppm도 사실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ppm, 일반적으로 20ppm도 충분한 용량이기 때문에 20ppm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사용했던 건 총체스탑이라고 그래갖고 백강균인데, 이건 또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균인데 이제 이걸 토양살충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연면시비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주도 하고 연면시비도 하고 그랬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 오일은 쓰지 않지만 얘네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는 관주도 해요. 그래서 토양에 해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시키는데, 요즘에는 1년에 제가 한 3번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산화염소를 관주를 해버리거든요. 이산화염소 관주를 하면 해충이 죽지 않아도 기피 현상은 일어나요. 그래서 해충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거는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아요. 뭐 그 전에도 한 1년에 3번 정도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1년에 1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그 고농도의 이산화염소를 사용해서였기 때문이고요.
총체스탑 같은 경우에는 백광균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아서 질병을 일으켜요. 쉽게 말해서 뭐 곰팡이균이 번식이 돼서 상처를 만드는 건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욕창을 만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원리인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른 봄에 잎이 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늦가을에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질 때쯤, 이때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이외에 잎이 무성해졌을 때 사용을 해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제 관수 스틱을 이렇게 돌리면 그 화분 밑둥 쪽에는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곰팡이균이잖아요. 같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곰팡이도 자라고 뭐 스틱도 자라서 막히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합니다. 너무 이게 처리를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선충독이라고 해서 그 토양살충제로 사용을 했던 게 있는데 관주로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사용을 하는데, 굳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산화염소로 관주를 1년에 몇 번 하면 살균과 살충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관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것도 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면시비용으로 나왔지만 정말 관주를 해도 돼? 라고 사용하겠지만 관주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나 뭐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에 한 40개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관주를 해서 그래요. 관주를 보통 제가 한 70m 정도, 74m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실내 화분 놓은 거리만. 근데 그 한 줄에 하나씩 넣어버려요. 저는 그냥 아예 한 줄에 하나씩 넣어버려요. 그 정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밭에서 화분 작업하러 오셨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 제 화분에서 왜 지렁이가 한 마리도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화분 안쪽에는 안 보여도 화분 바깥쪽 밑둥에는 지렁이 새끼가 가끔 한 마리씩 보여요. 근데 가끔 보인다는 얘기고, 새끼가 가끔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체가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지렁이 피해로 크게 보지 않는다는 증거기 때문에 관주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주를 할 때가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이른 봄에 처음에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습한 환경이 유지가 한참 되고 나서 그때 한번 확 뿌려줘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 이거 필수로 뿌려줬어요. 관주를 해줍니다. 뿌린 게 아니라 관주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토양의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지난번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오픈했듯이 이제 마늘 살충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문헌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써보고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용을 중단을 했어요. 이런 것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3가지 제품은 사용을 중단을 했고, 마늘 살충제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면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연면 시비를 제가 올해 10월 달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낮 기온이 뜨겁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10월 달까지는 할 건데, 물론 모든 살충제가 모든 해충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사용을 하다가 나방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저는 자벌레가 지금 한 마리도 없거든요. 갑자기 자벌레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뭐 해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저는 이런 양품들을 투여를 하겠지만,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늘 살충제만 뿌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해충 사체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해충 사체는 보이진 않을 건데 기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면, 저게 마늘도 냄새가 심해갖고 살충보다는 기피 현상도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살균 작용도 있지만 그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해충이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농장 안에는
블루베리 나무에는 해충이 많이 보이지 않을 건데, 지금도 사실은 뭐 나방이 한 두세 마리 정도 돌아다니긴 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그 화분을 놓은 1중, 2중, 3중 사이에 그 통로에는 이제 풀이 좀 자라 있고 그쪽으로 해충들이 도망을 가기는 할 건데 안쪽에는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면 그런 해충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안쪽으로도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걸 섞어서 사용할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8월, 9월 때 9월까지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얘가 기피 현상은 분명히 있는 거고, 뭐 살충 효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충들이 싫어하는 건 분명할 테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한 이번 달 안으로 엄청나게 해충이 늘어난다 그러면 얘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보고, 제가 10월 달쯤에 느낌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눈으로 이렇게 해충이 죽었다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거 뿌리면서 지금 저는 200대 1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뿌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액 자체는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덜 나요. 그래서 원래는 실험을 해보고 냄새가 나면 열매가 있을 때는 살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수확기에는 물론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비대기까지는 충분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꾸준히 더 사용을 해서 냄새가 과연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열매가 있을 때는 다른 약재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약재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열매가 비대기까지는 마늘 살충제를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달쯤에, 10월이나 1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해충을 공격하는 공격 방식이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이제 저는 지금 유기농업 자재를 100% 사용을 하고 있지만 유기농업 자재를 안 쓰고 화학약품을 쓰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학약품들에는 기호가 있어요. 뭐 가나 다 뭐 이렇게 기호가 있거든요. 그 기호가 같으면 성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고 다른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용 방식이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가 다른 거를 사용하시고 그룹이 다른 걸 사용하셔서 섞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걸, 서로 다른 걸 사용하시는 효과를 발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섞으셔야지 돈 낭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호가 같은 것들을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섞어버리면 과다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섞으실 때는 같은 기호가 아니라 다른 기호를 가지고 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살균 살충제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굳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원래는 청충물패를 사용했는데 해충박사를 쓰는 이유는 얘가 조금 더 저렴해서예요. 근데 얘보다 그 더 저렴한 게 있어요. 더 저렴한 게 있는데, 이 고삼 추출물의 핵심 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되는데, 그 성분들이 몇 퍼센트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고삼 추출물 90%, 95%, 100%짜리가 있는데, 그 성분들을 오픈해 놓은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원래는 그 성분의 함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모르니까 이 고삼 추출물을 몇 퍼센트를 함유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90% 이상 사용합니다. 90%, 95%, 100%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90% 이상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회를 해보시면 충분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삼 추출물 이게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진청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농진청에 유기농업자재 그 관리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유기농업자재 그 고시 정보가 있어요. 그 고시 정보에서 유기농업자재 인증받은 제품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원료명을 고삼 추출물로 써서 검색을 하시면 고삼 추출물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등록된 거는 싹 나와요. 싹 나오면서 한쪽으로 이제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고삼 추출물이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다른 것들은 몇 퍼센트를 섞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하셔서 그 인터넷 검색하셔서 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화학약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농약방 가서 화학약품 절대 모르시겠다 그러면 농약방 가서 살충제 섞어서 쓸 수 있게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다른 걸로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모르면 농약방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고, 이제 구매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 원료가 무엇인지, 작용 기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료는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굳이 항상 얘기하지만 굳이 저하고 똑같은 제품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